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선 제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제가 이제 영화에 관한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영화를 보고 얘기 나눌 친구들이 제 주변에 많이 없어서 그 영화를 되게 심도 있게 좀 보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좀 이제 의견을 나누거나 토론을 하고 싶어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좀 깊이 있게 영화를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 영상 찍고, 혹시 본 분들이, 나도 이 영화 봤는데? 이러고 의견 공유를 이제 댓글로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지금 제가 영화에 관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같이 영상을 한번 보고 영화를 보고 왔다.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거죠. 제 영상을 보고 나는 이런 시각에서 영화를 바라봤는데 이 관점에서 다른 분들은 어떤 시각에서 바라봤는지도 궁금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장르는 다 가리진 않아요. 그 중에서 이제 마블 영화, 그리고 음악 영화, 그리고 공포도 잘 보고 멜로 드라마, 그 인생 역전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진짜 삶에 있어서 뭔가 그 진짜 깨우친 삶의 그 서사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에잇 마일, 에미넴에 관한 영화, 뭐 갑자기 할렘가에서 막 랩을 하다가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랩스타가 됐다. 뭐 이런 영화라든지 아니면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그 인생에 관한 얘기에 대한 영화가 있어요. 에이미라는 영화인데 제가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에이미 와인하우스에 대한 음악을 많이 들었었어요. 재즈 음악인데 블랙이라든지 뭐 리헵 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음악이 좀 우울한 음악도 있고 밝은 음악도 있고 이제 그 뮤지션의 감정에 의해서 음악도 표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음악을 들어보고 아 진짜 이 사람은 음악에 대한 색깔이나 개성이 정말 뚜렷하고 너무 음악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전부터 진짜 좋아했던 뮤지션이었었는데 그 에이미에 관한 영화가 그 일대기에 관한 영화가 죽고 나서 타계를 하고 난 뒤에 영화가 만들어져서 개봉이 자서전처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도 되게 감명 깊게 봤었고요. 그리고 아무튼간 저는 음악 영화를 되게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 음악 영화를 만든 감독까지도 다 찾아보는 편이라서 그 중에서 진짜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정말 많아요. 그 중에 존 카니 감독이 그 만들었던 원스나 비긴 어게인, 그 다음에 싱스트리트 이렇게 세 가지 영화가 정말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그리고 음악 영화 중에 또 틱틱붐, 보헤미안 랩소디, 존 레논 노웨어 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죄송해요. 존 레논 비긴즈 노웨어 보이 이렇게. 그리고 라라랜드 진짜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이건 전쟁 영화인데 글루미 선데이, 이거는 이 음악을 듣고 우울한 감정이 올라가서 그 당시에 자살률이 많이 높아졌다는 그 기사 내용도 있었어요. 그리고 캐딜락 레코드, 1920년대를 배경으로 락앤롤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에 관한 그 락 음악에 대한 역사가 담겨져 있는 영화예요. 이 음악 영화를 보고도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역사에 관한 배경 지식, 그 영화 전반의 역사 지식에 대한
공부도 되거든요. 이게 진짜 그래서 유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라는 영화도 있는데 이거는 1960년대 그 전쟁의 비해 그것에 대한 영화를 비틀즈 음악으로 만든 거예요. 비틀즈 음악으로 만든 뮤지컬 음악 영화. 이것도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다 추천을 해드려요. 위대한 쇼맨은 진짜 말할 것도 없죠. 보신 분들 아마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정말 영화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본 영화를 같이 의견을 나누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주변이 없어서 점차 나아질 거라서 아마 기대해 주시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쉬는 김에 본 이번 영화는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인데, 봄날은 간다 이 영화가 2007년도에 개봉을 한 영화더라고요. 감독은 허진호 감독님이시고, 그리고 이건 9월 개봉작, 2001년도 9월 개봉작이에요. 이게 두 번째 영화로, 허진호 감독님의 두 번째 영화로 청룡영화제 수상 작품상으로 상을 받으셨던 그런 영화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시작점에서 은수라는 캐릭터가 이혼한 여자이고 그다음에 연애 경험이 많아 보여요. 실제로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의 모습이다? 딱 누가 봐도 영화를 봤을 때. 근데 이제 상우는 좀 연애를 많이 못 해봤지만 순수하고 이제 여린 감성의 남자로 보여집니다. 상처를 받을 줄 모르고 온 마음을 다해서 상대에게 다가가고 표현하는 그런 역할로 나와요. 상우가 은수한테 다가가서 키스를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이상으로 이제 또 더 하고 싶어 하는 상우의 모습을 차단을 해버리는 우리 좀 더 친해지면 관계를 갖기로 하자 이렇게 은수가 상우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뭔가 복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둘이 관계에 대한 진전이 진지하게 가지는 않겠다? 약간 이런 예상이 좀 드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또 20대인 나이에 떠나서 좀 어린 친구들이 보면 뭔가 관점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대인 사람이 보면 은수가 되게 이기적으로 보이고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나? 진짜 나쁜 여자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되게 은수의 역할이 개성도 강하고 그리고 주관이 뚜렷한 여성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좀 어른들의 연애?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본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다 뭐 어쨌든 개인적인 기준에 의한 건데 이제 은수가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현실을 사는 여자고 이혼을 한번 경험한 여자예요. 그러면 일단 처음에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고 사랑의 감정을 키우고 그런 다음에 결혼까지 이제 가기까지가 그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는 여자 입장에서 다시 이게 뭔가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가 과연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었고 그리고 은수 입장에서는 이 상우랑 같이 이 연애를 하는 게 결코 가볍게라고 접근하기에는 속단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쉽지가 않다. 이 사람한테는 은수한테는 연애, 사랑, 그 다음에 결혼까지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더 지켜보고 상우를 알아가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상우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족한테 이제 은수를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말을 좀 빨리 꺼냈지 않았나? 빨리 꺼냈다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더 이게 사람의 이 성향이나 무조건 이제 사랑의 감정으로만 속도를 높이는 게 아니고 은수라는 사람의 자체를 먼저 이해하고 그 사랑이 깊어졌을 때 충분히 가족을 소개해주는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소개해줄 수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게 사랑의 속도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이제 방어 기제를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뭔가 그 라면을 먹으면서 그 대화 자체가 의미가 되게 많아요. 라면을 먹으면서 김치를 잘 담그냐고 물어봤잖아요, 상우가. 그러면서 이제 가족을 소개시켜 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은수는 이제 나 이제 아빠 이번 주에 아빠 보러 가자고 얘기했을 때 은수가 대답한 건 돌려 말하기를 나 김치 못 담근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려서 거절하는 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뭔가 은수는 좀 진지하게 상우를 만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의 그 시간이 필요했을 수 있죠. 은수 입장에서는 좀 더 천천히 알아가고 싶다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은수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서 너랑은 이렇게 진지하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마음이 커진 상태가 아니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은수가 상우와의 그 처음의 연애 시작을 좀 가볍게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뭐 직장 사람들한테 우리와의 관계를 밝히지 않는 은수의 모습이라든지,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이 사람과의 연애나 이 사람에 대한 진지한 생각까지는 미칠 정도로 마음이 진지하지는 않았겠죠? 만난 지 얼마 안 됐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뭔가 조심성이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은수가 차를 타고 가면서 상우한테 말해요. 거의 끝나간다.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이 된 것 같거든요. 우리 관계가 끝나간다. 일이 끝나간다는 게 아니고 우리 관계가 끝나간다. 이제 마음이 다 쓰지고 있다. 근데 그건 은수의 착각이었던 거죠. 내 마음이 이제 상우에 대한 마음이 떠나가고 있다. 이게 은수 자신이 착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상우에 대한 마음이 없구나, 짐을 싸서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냈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은수가 상우 이제 가만히 집으로 돌아가서 마음 정리하고 극복하고 하려는 사람한테 다시 또 연락을 취해서 다시 또 상우를 만납니다. 만나서 또 마음을 또 헤집어 놔요. 그런 다음에 정말 저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도 은수가 잘 이해되진 않았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사람의 그 심리가 어땠을까에 대한 생각을 곰곰이 해보고 나서 이게 뭔가 이해되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지, 이 여자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상우한테 왜 이럴까? 이게 뭔가 본인의 정리되지 않은 모든 그 과거의 일도 그렇고 뭔가 내면이 불안한 상태에서 상우를 만나게 돼서 뭔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자신이 없어서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거나 뭐 충동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게 뭔가
은수한테는 아까도 말했듯이 다시 시작할 용기라든지 성숙함, 뭐 그리고 깊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스스로한테 생각이 되게 많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허함도 느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만나는 상대에 대해 확신을 주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스스로한테 좀 답답함이나 이런 점들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제일 뭔가 상호의 그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인데, 마지막에도 은수가 상우를 찾아와요. 뭐 오랜만이다 이러면서 약간 어색한 인사를 나누면서 이제 카페를 가잖아요. 근데 이제 또 흔들립니다. 이제 상우의 마음이 은수가 찾아올 때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이제는 내가 너한테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마음, 이런 태도로 은수에게 보여줘요. 뭐 할머니한테 갖다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 이러면서 화분을 들고 상우한테 마지막에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 호의를 이제 거절합니다. 화분을 이제 다시 돌려주면서 정확한 태도를 보이기에 은수는 이제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게 이제 상호와 마지막이구나, 다시 볼 수 없구나, 이걸 내면에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다가 다시 상호를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로 악수를 서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또 미련이 서로 남아있는, 자꾸 뒤를 돌아보는 서로를 발견하게 되고, 그럼에도 우리 각자 갈 길을 가자 하며 상호가 이제 뒤를 돌아서 자기 길을 갑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정말 무슨, 이게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호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은수를 대했는지 이해가 갈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너와 만나지 않겠다, 이제 내 마음을 정리하겠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 라는 마음으로, 저는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이게 나이가 들수록 사랑을 용기 내서 표현하고 다가가기가 사실은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내가 더 상처받을까봐, 아니면 상대에게 부담을 줄까봐에 대한 조심성이 나이가 좀 한 살 한 살 찰수록 저는 좀 더 조심성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 기제라든지 이전에 만났던 연애 경험으로 인해서 좀 뭔가 조심성이 커진다든지 이런 게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용감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성숙하게 행복한 연애 모두 다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봄날은 간다 영화에 대한 후기는 여기까지 말을 줄이겠고요. 모두 좋은 밤 보내시기를. 안녕.